이런 기회를 주신 심산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 나와서 발표를 하려니까 생각보다 떨리네요.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사주는 제가 이제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제 사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용감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이렇게 형충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사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하기도 하고 참 딱한데 잘 견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 사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은 보시면 을사년, 기축월, 임진일, 병우시예요. 그래서 60세고요. 그리고 만으로 60세고 그리고 이제 이 축월을 수비겁 35%로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따져 볼게요. 비겁이 없는 것 같은데 비겁이 45%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식상이 그러니까 상관이 5%고 그리고 이제 비식체 제가 25% 그리고 간이 25%예요. 그리고 무인성사주예요. 무인성사주.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저승에서 이승에 올 때 무슨 복을 타고난 거예요? 사람 복하고 제복을 탄 거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사람 복을 타고 나서 그래도 이건 중화사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축월에 개신기가 이렇게 개신기 중에 기토가 이렇게 바로 투관이 됐잖아요. 이렇게 바로 투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관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관격이고 그리고 이거는 또 비겁이 이렇게 있어서 걸록격으로도 볼 수 있어요. 걸록격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정관격 걸록격인데 그 공기업이나 이런 대기업에 취직을 못했나 생각을 해보면 상관, 정관, 합격이 된 거죠. 이렇게 상관, 정관이 돼서 합격이 된 거라고 저는 보겠고요. 그리고 겨울생한테 조용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조용신은 화재성이에요. 화재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억구는 인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화재성은 이렇게 뿌리도 있고 용신이 잘 되어 있는데 인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성은 여기에 이제 조그만 거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풀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제가 이 사주를 하나하나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임진개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임진개강은 잠깐만요. 임진개강은 여기에 을개무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을개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 임진에 이게 평관이잖아요. 평관에 그리고 이거는 겁재죠. 겁재의 상관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사주를 보면서 제가 이 사주에서 그래도 임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강인하게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평관과 겁재가 속으로 암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평관과 겁재가 암합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강인함이 양인살은 아니지만 양인의 어떤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떤 강인하고 그리고 끈질기고 그리고 어떤 참을성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여기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겁재가 상관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겁재가 상관을 보는 것도 뭐냐면 아시다시피 겁재는 고집이 세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면 누구도 말리지 못해요. 저는 만약에 뭐 남편이 말려도 남이 말려도 제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못 말리는 성격이에요. 그게 여기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임진은 성향이 어떠냐면 개강살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개강살은 뭐예요? 우두름머리격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 회장이나 뭐를 하면 아주 그냥 너무 멋지게 추진해 나가는 추진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주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여자고 작은 그 몸이지만
어떤 그런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거 너무 훌륭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들고요. 근데 이제 임진의 뭐 장점은 뭐 미인도 많다, 뭐 그리고 인기도 많다 이렇지만 사실은 임진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편관이 뭐예요? 칠살이잖아요. 근데 이 편관을 칠살을 남편이라고도 하고 뭐 직장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남편보다는 직장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저 경우는 직장에서 그 금융권에서 30년을 이렇게 근무하기까지는 굉장한 인내와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 견뎌낸 거 보면 편관이 그런 어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많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임수가 병화를 받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시죠? 강의상형이라고 하잖아요. 강의상형은 호수에 예쁜 호수에 태양이 이렇게 흐르는 이렇게 비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우라도 있고 굉장히 그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병화는 또 공간지각 능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판을 또 빨리 읽는 어떤 그런 판단력도 좋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임수와 기토가 있잖아요. 여기 기토가 있잖아요. 요걸 보면 그 기토타김이잖아요. 기토타김은 제가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면 21 대운을 보시면 여기 아까 이걸 하다 말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건 진짜 똥통 대운이잖아요. 요때 하고 그리고 사오미를 제가 잘 갔어요. 갔는데 여기 보시면 21 대운에 제가 이게 임진이 동착을 하면서 그때 그 직장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저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제가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이 시간에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세 후 전반에 이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랬고 2012년도에 이제 남편이 그때가 임진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임진년에 아파서 생사를 오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임진년에 저같이 이렇게 기축월에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이 많은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이 축월은 섣달 굉장히 추운 달이잖아요. 이 꽁꽁 얼어 있는 데다 다시 또 물을 갖다 넣으니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주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임진년하고 또 이제 제가 그 상관 정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상관 정관이 올 때 언제였느냐면 49세 시점에 상관 정관이었어요. 그리고 51 대운이 상관 정관으로 왔잖아요. 근데 저는 정관은 이렇게 그러니까 가는 그래도 있어서 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관이 올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왜? 상관의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어떤 일을 막 하고 싶어 하잖아요. 상관이 오면 무슨 일인가를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잘 될 것 같은 어떤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직심도 있고 선밀성도 있고 상관은 또 그런 노조위원장도 있지만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상관은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선밀성이 있다 보니까 잘하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 꼴을 못 봐요. 그게 상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상관이 올 때는 정말 내가 여기에 지금 인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막아줄 어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나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상관이 왔을 때 일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51 대운에 상관이 오고 나서 이제 만약에 내가 큰 집안에서 뭐 아파트를 만약에 팔았는데 큰 집으로 옮겨가려고 했는데 뒤돌아서니 몇 배가 올라 있더라. 이런 경우. 왜 그러냐면 내가 그것도 생각 좀 하고 팔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팔아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팔고 갑자기 사버리고 그러면 매번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 상관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좋게도 쓰지만 저 같은 이런 사주에서는 이 상관을 정말 잘 써야 된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상관 정관 대운에 친정 엄마, 아버지, 시아버지까지 다 돌아가셨고 그때 당시에 제가 집 날리고 돈 날리고 다 날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상관 정관 운이 그러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1년도에 신축년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축년에 저는 이때 돈을 좀 많이 날렸어요. 그것도 왜 날렸을까 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병신 합수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일부 돈이 이렇게 수로 가면서 일부 돈이 날아가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저는 이렇게 해서 축고 탕화도 있잖아요. 원진 기운도 있고. 근데 이 축이 하나 더 오면서 이 이제 자식하고 제가 이때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막 이 축구 탕화는 뭐예요? 원진 기운이기도 하지만 뭐 탕화의 역할이 이제 그때 발현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또 볼 게 뭐냐면 진사라망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진사라망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수리 천문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고 진사는 땅의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사가 있는 사람이 또 올해 을사가 또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사라망의 어떤 그런 걸 또 겪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라망은 뭐냐면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물이 이렇게 우리가 왜 물고기를 잡으면 그물이 거기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꼼짝 자서 못하는 어떤 그런 답답함이 이 진사라망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늘 불안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런 사주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불안한 게 늘 있어요. 불안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잠깐만요.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관살 혼잡이잖아요. 그래서 관살 혼잡에 대한 거는 사람들이 뭐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본의 아니게 남자들이 많이 찍적거리긴 해요. 그게 관살 혼잡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저는 남자 상대로 하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졌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이렇게 좀 공부 많이 하고 마음을 잘 다듬어서 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왜 사주를 보러 오면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전물 보러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뭐 해주잖아요. 그 뭐라 비방 뭐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줄 게 없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뭐 빨간 옷 입으세요. 뭐 이런 말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주를 보고 아우를 짓고 싶어요. 아우를 그분한테 지어주고 싶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이 추운 날 병화가 왔잖아요. 병화가 와서 저는 왔지만 또 병화가 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이제 아우를 지었냐면 병화에 들어가는 이 해일 있잖아요. 이 해일이 부수거든요. 이 해일이 들어간 부수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뭐냐면 새벽서예요. 그럼 새벽서는 이렇게 왜 딱 태양이 뜨면 전체를 다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래서 새벽서에 이제 여기에 무토가 들어가서 이거를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토가 들어간 부수, 예를 들어서 뭐 매산이 들어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플라 같은 거. 이런 거를 제가 넣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병화가 또 오고 있잖아요. 내년부터. 그죠? 그래서 병화가 그러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며칠 전에 생각을 해봤어요. 또 생각을 뭘 또 해봤냐면 병화가 또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러면 병화가 안 들어간 그냥 정말 좋은 한자 우리한테 좋은 한자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자를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사랑자인데요. 이거 사랑자는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자비, 동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자에다가 이제 여기 병화를 밑에다 넣어서 하나 더 넣어주고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 현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걸 이렇게 써서 자현으로 일단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고객님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사주를 보면서 저는 이제 뭐 우리 할머니가 이제 약간 절을 조그만 거 가지고 계셨고 저도 그리고 이제 큰할아버지가 또 이런 명리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오래전에. 그래서 저도 이런 쪽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적덕을 많이 베풀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전생에 죄가 많은 그런 죄를 많이 지은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생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동기가 이런 적덕을 많이 베풀어라 그런 뜻으로 저한테 이런 공부의 길을 주셨나 싶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자, 첫 발표인데 잘하셨죠? 박수 한번. 네, 네, 네. 자, 이 사주의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대운에서 이제 진토하고 축토가 올 때 어떤 운에서 진토라든가 축토라든가 이거가 올 때가 이제 똥통운이고 요거 올 때가 똥통운이고 그다음에 진토가 여기 왔지요. 진토가 이제 왔을 때 항상 월지하고 진축파가 되고 그 다음에 축이 와도 진축파가 되고 그래서 가장 흉한 게 축토 진토다.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는 아주 묘하게 여기가 지금 병옷인데 만일에 을사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을사시에 태어났으면 이혼을 했을 것이다. 왜냐? 지금 요 상관은 약해요. 요 상관은 고립이 돼 있어. 목극토 목생화로 고립이 돼 있다. 물론 그는 가지고 있는데 고립이 됐다. 자, 요게 이제 양날의 칼이에요. 요 상관이 약해지면은 이 상관이 약해지면 파묘상관이 돼요. 이렇게 되면 무능력자가 된다. 이게 강해면 어떻게 될까? 상관이 강해면 상관 경관으로 부작용이 매우 커진다. 그러니까 이제 상관과 정관이 있을 때 힘의 균형을 봐야 되는데 지금 정관이 상관보다 두세 배 더 강하지요. 왜냐하면 기토에 노란색은 다 빨간색과 친구니까 화토동법으로 정관이 지금 뭐 간여지동에 지금 전부 이게 지지가 기토의 뿌리지요. 기토의 뿌리. 을목의 뿌리는 진토밖에 없다. 그러면 병오시와 을사시에 장단점이 있어요. 언뜻 보면 병오시가 재물이 엄청 2배, 3배 많을 것 같은데 을사가 되면은 장점은 능력이 2배, 3배 늘어난다. 왜 그럴까요? 을사에 태어나도 여기 이제 고립이 풀리지.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을목의 뿌리가 바로 여기 이제 진토에 내리기 때문에 무궁무진하죠. 이렇게 되면 날마다 한 건씩 계약이 들어온다. 계약이 하루에 한 건씩. 그런데 단점은 뭐예요? 기토타김의 상관정관, 상관정관이면 아무리 이 힘이 세도 다시 상관이 오게 되면 상관정관에 이게 을사시였다라면은 붙어날 수가 없다. 아주 묘한 사주예요. 원래는 이제 이 상관하고 정관하고 이제 힘의 균형이 만일에 요게 상관이 이쪽으로 와 있다. 정관이 이쪽으로 와 있다. 이러면 이제 최악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사주에서 이 상관의 힘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년하고 후년에 대운이 바뀌지. 큰 대운이 바뀌어. 대운이 바뀔 때는 뭘 봐야 되느냐? 사주 원국에 없는 거를 봐야 돼. 사주 없는 게 무인성이지요. 무인성. 금이 없어. 금이 없어. 그런데 금이 안 오다가 신, 유, 81세까지면 무술이지. 무술. 신유술이 내년이나 후년부터 신유술까지 인성이, 이 술토도 인성작용을 해요. 90세까지 신유술이 온다. 없는 인성이 온다. 사주에. 사주에 없는 인성이 와요. 이렇게 되면 뭐냐? 일단은 용신, 희신을 떠나서 무인성이 이제 인성이 오게 되면 이걸 써먹어야 된다. 이 인성을 써먹어야 돼요. 인성. 이게 바로 이런 명리라든가 장명이라든가 타로라든가 이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사오미로 왔지요. 사오미로 뭐 번화가라든가 이게 많은 사람을 접하면서 금은계통에서 했다라면은 이제 터닝 포인트가 앞으로 30년은 신유술 이걸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활용만 하면은 천간에는 재가 뜨기 때문에 재물은 저절로 들어오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맞이하기 전에 27년 요 전에 실력을 갖춰 놓으면은 충남에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도계 박재환이라는 선생이 충남에서 1인자였어요. 박도사. 대한민국의 도계 박재환 선생이면은 뭐 거의 1인자지요. 92세에 돌아가셨는데 충남에서는 최고봉이에요. 예. 그다음에 충북에서는 자강 이석영 선생님이 충북에서 1타 강사예요. 1타예요. 충남 1타, 충북 1타. 부산에서는 재산 박재현. 이게 빅3지요. 박재현 선생. 대한민국 3대 역술인 중에 도사 중에 도사지요. 도사 중에. 그러면 요 사주가 지금 상관도 있고 편인이 와요. 인성운이 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도사. 충청도 정도사. 정도령. 도사가 나타나. 여기부터. 특히 이 충남 쪽은 계룡산의 정기를 먹어가지고 이 도가 잘 닦여요. 충남 쪽. 예. 그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제 오고 있다. 큰 지금까지의 30년하고 앞으로 30년. 그러니까 뭐예요? 을사면은 해갑이지요. 올해부터 인생을 새로 사는 거예요. 올해부터. 1세 때 인생을 올해 지금 61세 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앞으로 딱 30년간 30년간 딱 역술 이걸 하면 할인을 하면은 이 사주가 저절로 개운이 되지요. 무인성이 인성이 오면 금방 실력이 일치월장을 합니다. 일치월장.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장명이라든가 아호라든가 이런 개운법. 왜냐하면 이 사주는 상관정관이고 뭐 진축하고 전부 뭐 칠살의 작용이고 다 겪어봤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경험 삼아 가지고 30년 동안 딱 30년만 하면 돼 앞으로. 자 궁금한 거.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뭐 이 사주는 쉬운 사주는 아니에요. 일단 쉬운 사주는 아닌데 요게 하여튼 비경겁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무비겁이 아니다. 이게 축월이 아니었으면 손님이 없어요. 어떤 이게 축월이기 때문에 45%의 비경겁제가 되기 때문에
예. 요게 포인트고. 예. 일단은 요 정도로 해가지고 오늘 발표 강의는 두 분 다 마치고 다시 한번 수고하신 선생님께 박수. 예.